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탐험해볼 선거관리위원회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오늘 선거법 강의 바로 왔는데요. 평소에 힙합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맡은 부분은 기부행위랑 선거비용 부분이고요. 선거법에서 드물게 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돈 얘기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계산에 능하신가요, 혹시? 만 곱하기 만은? 오. 끝나고 나서 몇 등 정도 하셨어요? 1등 하지 않을까요? 이선거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거 후보자님이 가입해 계신 배드민턴 협회장입니다. 이번에 정기대회 행사 참조금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선거가 코앞이라 후보자님이 바쁘셔서요. 말씀드려두겠습니다. 이선거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거 후보자님이 참여하고 계신 꽃꽂이 모임 회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례 행사를 하는데 후보자님께 표창장 수여를 부탁하려고요. 실은 제가 인턴이라 잘 몰라서 말씀드려두겠습니다. 이선거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네, 이선거 후보자님께서 매달 후원하시는 생활기부협회인데요. 네, 어린이들 가르치는 재능 기부 모임입니다. 동창회인데요. 정춘혜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기부행위고 뭐가 아닌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보좌관님 빨리 좀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사회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탐험해볼 선거관리위원회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부행위를 볼 건데요. 먼저 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부행위라는 게 뭔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예외로 열어두고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도대체 선거법에서 왜 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 조문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법률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있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추상화시켜 놓은 게 법 조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은 덮어놓고 이 조문만 읽고 있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자들이 도대체 이 6,993글자에 걸쳐서 고민했던 사회 문제들이 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전형적인 행위들 몇 가지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거하고 전형적인 그림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겹쳐져 있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따로 정리해 뒀다가 시험 막판에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암기할 내용들을 줄여야만 이 방대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특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기부행위 하면 기부, 뭔가를 준다는 얘기인데 뭘 준다는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 제일 쉬운 거, 금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고 현금을 줄 때는 보통 그냥 현금을 주는데 기부행위라는 거는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 주는 건데도 좀 정성을 다해서 봉투에다 담아주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뭐 있죠?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 또 공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찬조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금일봉. 다음으로 물품. 우리 앞에서 결혼식, 장례식에 축부의금 했는데 결혼식장에 가시면 보통 화환 같은 거 보이죠?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짜로 받는 거, 생일 선물, 그리고 기념품, 홍보용품 같은 것들이 다 물품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상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종이 한 장,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장 하나면 무슨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걸까? 왜 호들갑인가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디자인 대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서울시장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디자인 회사가 나중에 관공서에 입찰을 하거나 아니 그러면 자소서에다가 자기가 어떤 이런 스펙을 하나 쓰거나 했을 때 3억짜리 계약을 딸 수도 있는 거고 연봉 1억짜리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가치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손에 와닿을 수 있게 향응이라고 보고 가겠습니다. 향응이 뭐죠?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 좋아하는 거요. 네, 향응. 특히 뭐 음식물이나 뭐 이렇게 관광지에 관광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all or nothing이라고 해놨는데 누구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안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넌마을 이장님 따님이 결혼하시는데 우리가 축의금을 했어요. 10만 원, 100만 원을 했어요. 후보자가. 그러면 이 마을 이장님 아드님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의 표는 초토화될 텐데요. 그럼 결국은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후보자가 하게 되면 다른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10억을 썼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한 명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를 다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사줬으니 나한테 표를 다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가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 시설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블라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부행위가 내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라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선거인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텐데 왜 선거인이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는 장소 개념으로 규정을 해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행사장 앞에서 후보자가 기념품이나 마스크 같은데 자기 명함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나눠준다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한테 저기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우리 선거구민지 확인하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살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지역구 안에서. 그렇게 볼 때는 자금 수요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장소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사례하고 연동해서 볼 만한 게 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제외된다 라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9급 1번 문제. 우리가 기념품 나눠주는 사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결혼식장, 장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잠깐 다녀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기부행위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이건 어떤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서울 지역에 보면 무슨 학사, 무슨 수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묶는 기숙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수시로 이제 그런 기숙사에 방문을 해서 장학금도 제공하고 후원금도 제공하고 학생들한테 피자도 쏘면서 애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금 서울로 이전을 해서 그 선거구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결국은 부모님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 물품, 재산상이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공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의사표시랑 약속은 뭐냐? 주면 주는 건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부행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거는 선거일이라는 종착역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후보자가 지금은 바쁘기도 하고 자금도 좀 쪼들리니까 내가 당선되면 한몫 챙겨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어떤 그냥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어떤 쉽게 철회할 수 없는 그런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금 수요를 유발하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나 약속도 다 포함해서 제한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랑 약속의 차이는 뭐냐면 의사표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를 표현하면 바로 성립을 하는 거고 그걸 상대방이 수락을 하면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건이 실제 제공이 되면 제공으로 가겠죠. 자, 여기까지 기부행위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기부행위의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전폭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자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이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더랍니다. 이 예외 규정을 보실 때는 법에서는 통상적 정당활동, 그다음에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고의적 자선적 행위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금전에 해당하는 것. 우리 정당이 뭐죠? 정치학에서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물론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어떤 이익을 결집해가지고 체제 내에 투입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러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병사들,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정강 정책을 체제에 투입해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하급 당부에 실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그림이 정당에서 유권자들을 관광버스로 실어다가 막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음, 직원의 보수. 정당에도 정당의 사무를 보는 유급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거. 명부를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행위 개념에도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이건 정당에서 이제 정치 자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정당으로 들어오는 부분. 당원들이 정당의 당원 당규나 어떤 예에 따라서 당비,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근데 정당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다가 규정을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서는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규정을 해놨더랍니다. 다음으로 물품, 우리가 아까 상장 보기로 했었죠. 어떤 선거구민들을 다 모아다가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어떤 상장을 뿌리는 이런 그림하고 정당이 진짜 이렇게 당원들도 많이 모아오고 정말 우수한 당원들에게 모금당을 표상하는 거하고 그림이 좀 다르죠. 사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서 여기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정당 활동에서 포인트는 음식물 제공에 보다 있는데요. 자, 먼저 식사 볼까요? 우리가 기부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에서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 개최하고 그 토론자들, 발제자들한테 밥을 사주는 거, 그리고 시도당을 방문했을 때 언론인들하고 같이 밥 사 먹는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한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해서 예외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연수. 우리 회사에서도 보통 보면 콘도 같은데 데리고 가서 2박 3일 연수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직원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선거에서 또 이렇게 업무를 하죠. 그리고 정당에서 통상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정당에서는 돈을 줄 수 없으니 얘들 알아서 나가서 밥 먹고 와라 라고 할 수 없죠. 사람들이 이걸 교통비랑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 방문이나 아니면 신년회 송년회 할 때 다과. 사무소로 우리가 어떤 찾아가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무소로 찾아온 손님들한테는 다과 정도는 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년회, 송년회. 신년회를 하면 우리 보통 담배식이라 그래서 떡 케이크 같은 거를 놓고 커팅식 하는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커팅식을 하고 나서 떡이 남았잖아요. 아, 정당에서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니 이 떡을 갖다 버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당원 집회는 나머지 음료, 우리 큰 호텔 컨벤션 센터 같은데 보통 보면 앞에 로비 입구에 음수대가 있고 거기 커피 믹스나 아니면은 녹차 티백 같은 게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행사를 할 때 그 정도 음료 제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모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경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당 경비라는 규정은 없지만 주어가 정당으로 되어 있고 단지 여기 별표 쳐놓은 두 가지는 정당의 경비라는 말이 없기는 해요. 근데 사무소 방문은 왜냐? 선거사무소 누가 만드는 거죠? 후보자가 만들기도 해요. 정당 선거사무도 있지만. 그래서 주체가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당의 경비로라는 말을 못 넣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이 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식사,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식사, 다과, 음료라고 하면 10,000원, 3,000원, 1,000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근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통상적 범위 내의 음식물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TV에서 보면 뭐 최고위원회의하고 이런 당무회의를 하죠. 그리고 시도당 방문 간담회 같은 경우는 중앙당 대표자가 시도당을 갔을 때 언론인들하고 같이 뭐 고급 중식당 같은 데 가서 먹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정책 토론회나 직원 연수 같은 거는 호텔이나 콘도 같은 어떤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10,000원이 혹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 대회. 대의원 대회가 보통 어떤 송파에 있는 잠실체육관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KTX 타고 10만 원을 들여서 와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정당의 의사를 모아야 되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의사결정에 편차가 생길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뒤늦게 대의원 대회를 할 때는 최소한 관광버스 제공을 허용하자라는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례적인 행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조직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이 필요 없었지만 개인의 의례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을 약간 나눠서 봤습니다. 금전 차원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선거구 안에 있는 뭐 교회, 절, 성당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뭐 시주도 하고 헌금도 한다. 이런 그림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그림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계속 헌금하던 뭐 11조를 내가 이제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갑자기 나는 못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하고 결이 다른 거 아시겠죠? 또 이 사람은 동창회, 뭐 향후회 이런 데 소속돼 있을 수 있는데 동창회장이 오늘 갑자기 나 이번 선거에 출마할 거임. 다음 달부터 회비 못 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그런 규약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내던 회비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친족 경종사 가족 관원상제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번에 출마할 거니까 조카 미안해 나 이번에 부익을 못 보내겠어. 웃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관원상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축의금은 감사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식사는 대접을 못 하겠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후보자가 각종 선거 구민들의 애경사에 화환을 세우는 거하고 국경일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화환을 세우는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르겠죠. 다음으로 행사단체 상장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 별표해 놓은 부분은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읍면동 단위 이상의 어떤 문화체육 행사, 뭐 100일장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 졸업식 같은 데 있어서 국회의원한테 보통 뭐 내지는 공적인 인물들한테는 상장 요구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상장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가 넓어요. 구시군 이상 단위의 단체들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해서 상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쟁점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상장만 가능하고 부상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 있어서 사적인 단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면 동호회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이런 사적인 단체들은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빠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이후로는 직접 주는 거는 안 된다. 상장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직접 주는 건 안 된다. 자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을 시점부터가 아니라는 점. 자기가 예비후보자 등록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개시하고 나서부터는 직접 전수가 안 된다는 점. 나중에 이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식사 제공. 국회의원이 보통 자기 지역구 관내를 다니거나 후보자들의 관내를 다니는데 거기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내가 너 밥은 못 사주니까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너는 저기 가서 네 돈으로 먹고 와 라는 건 좀 웃기겠죠. 개소식, 현판식, 선거사무소를 열 때 처음에 그 앞에 선거사무소 입구에다가 캐노피나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지나가시는 선거 국민들한테 막 떡을 제공하고 이런 그림하고 선거사무소 안에서 자기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출정식을 하면서 으쌰으쌰 자 우리 이번에 잘해보자 할 때 그때 떡과일 정도는 차려놔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요때 이제 출정식을 하면서 막 술 먹고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주류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고요. 음료, 나머지 각종 행사에서 앞에 정당 활동에서 봤던 거하고 같습니다. 자, 조직 차원을 볼게요. 조직 차원은 우리 후보자가 장학회 같은 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학회 이사장이 있을 때 이 장학회에서 이 선거 4년 이전부터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장학금을 못 드립니다 하면 이 장학회가 마비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한다는 거죠. 4년 이전이라는 거는 보통 임기가 한 4년 정도 되니까 요 선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보통 우리 회사에서 명절이나 설, 추석 이럴 때 되면 식용유 세트 같은 거를 주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보통 명절에 우리 형제들이 받아오는 물품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니네 누나는 이렇게 홍삼 세트를 받아왔던데 너는 왜 맨날 세트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갑자기 출마하신다고 요번 설부터는 아무것도 못 줘 하면 어머니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조직의 외부적으로 보내는 거, 이건 조직 내부적인 행위, 그리고 창립기념일이나 어떤 사원체육대, 사업 준공식 같은 데 있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식사나 기념품 같은 거 제공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상적 정당 활동과 의례적인 행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가지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자선적 행위인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슨 법에 따른 데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호자선적인 행위라는 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행위인데 근데 마냥 풀어놓게 되면 이게 무한정 확정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법령이 딱 있다고 하면 그 근거 법령에 따른 대상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딱 환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줘도 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한 가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들 중에서 유료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자선단체나 행사의 금품 제공. 이 자선단체라는 거는 무한정 확장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호자선 행위에서 불우이웃 돕기라는 거는 무한정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를 제한해 놨답니다. 그래, 네가 좋은 의미에서 주는 건 좋아. 근데 네 이름을 밝히지 마. 그러면
선거에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우리 미래 꿈나무들은 소중하니까요. 소년소도 가장 돕기. 같은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3만 원씩 한 달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 출마할 거야. 이제 다음부터 못 줘.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근로청소년 약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내일부터 내가 출마할 거라 못 나오겠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예,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선적 행위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법령 조문 구체적으로 굉장히 길죠.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직무상 행위.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도 앞에 고자선적 행위에서 본 맥락하고 비슷해요. 법령 조례. 법령을 어디서 만드는 거죠? 법률 국회에서 만들고요. 뭐 시행령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선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드는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법령이랑 조례에 기대서 하는 행위들은 굳이 제한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데서는 어떤 급부행정을 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통상적인 직무인데 법령이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재난이 발생했는데 보호자선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근데 그게 또 무한정 확정될 수 있겠죠.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명의를 제한해놨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누구 이름을 밝히지 말고 서울시, 강남구라는 단체 이름으로 하도록 해놨더랍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를 안 밝힐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치동 학원에 무슨 컨설팅을 하는 학원이 있는데 뭐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그러면 무료로 무슨 시연회를 하거나 입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컨설팅을 잘할 수 있어요라는 걸 알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장소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어요. 정당이나 우리 국회의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민원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내가 찾아가서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정당의 사무소나 국회의원 사무소, 지방의원 사무소로 찾아와서 하는 거는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민간 영역에서 보면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무료 법률 상담하는 거,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찾아오는 개념이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시기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관장이 입후보 예정자라고 할 때 기관장이 처음에 부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초가 되면 초도순 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민원 청취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모인 사람들 내빈들하고 식사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지자체는 다과만 된다는 거, 식사가 안 된다는 거. 이 점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막대한 어떤 지방 재정이랑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특별한 제한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다과 그리고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상장만 되고 부상은 안 된다는 거. 소속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부상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선거일 전 6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영무 제공의 대가 제공, 채무 이행 같은 거는 원래 기부행위 개념에도 안 들어오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놨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부행위의 정의와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몇 문제나 맞힐 수 있는지. 쉬운가 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푸시는데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많이 맞추셨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1번 문제.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아까 보신 거하고 같죠? 의정활동 보고회 또는 정책토론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음료, 다과에서 주류는 제외한다는 거. 아까 설명해서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오, 맞추셨네요. 다음 문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앞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강 다음 강의를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변호사가 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보신 거하고 같죠? 자기의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하면 선거구 내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기출문제 잠깐 이렇게 2018년 9급 기출문제라고 해서 살펴본 내용과 같죠. 우리 행사장 앞에서 기념품 나눠줄 때 민증 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다 맞추셨어요? 문제가 유출됐나요? 아니면 강의가 깔끔했나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당이 그 명의로 행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 나가서 먹고 와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정당 선거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한 자기들끼리 사무소 안에서 다과, 술 빼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나무들 소중하다고 했고요. 리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 화장 돕기를 위한 후원회 행사에서 그 포장지에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여 우리 뭐라고 그랬죠? 구호자선적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명의는 드러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라고 그랬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아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뭐라고 했죠? 거의 대부분 정당의 경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당 대표자가 아이고 반갑다고 내 돈으로 막 이렇게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1번. 그다음에 2, 3, 4번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정답으로 맞추셨어요. 와, 자, 여기까지 우리 기부행위의 정의와 예외를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